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집 구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저 편하게 지내면 된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5%가 주거 환경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풍수 원리를 적용한 공간 재배치 후 수면의 질이 40% 개선되고 만성 피로감이 50% 감소했다는 통계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주거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방향의 침대 배치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어두운 공간은 우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공간의 기운이 주는 영향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 구조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천 년 동양의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재해석한 노년층 맞춤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큰 공사나 비용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까지 피곤하고 무기력했는지 이해하고 간단한 풍수 적용만으로도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비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나침반에서 건강한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한 삶의 비법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햇빛과 기온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현명한 풍수대가 청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운은 햇빛을 따라 흐른다. 해가 움직이는 길을 거스르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된다. 이 오래된 지혜는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에서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어둡고 침침한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자연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이 70%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생체 리듬이 깨져 불면증이나 소화장애를 겪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연구 통계들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요양원이나 실버케어 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의 한 실버케어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창가 쪽 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30% 더 좋았고 하루 평균 활동량도 25%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었고 우울감 호소도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침대 방향을 동쪽으로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잘 받는 방향으로 침대를 배치한 후 어르신들의 기상 시간이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아침 체조 참여율도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기 등 면역 관련 질환 발생률이 1년 사이 30%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기운을 모으는 햇빛 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아침 시간에는 반드시 활짝 열어두세요. 특히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의 아침 햇살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침대나 자주 앉는 의자는 동쪽이나 남동쪽 창가 쪽으로 배치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직사광선이 바로 얼굴에 닿지 않도록 약간 비스듬히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문이나 창가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세요. 화분이 너무 크거나 커튼이 너무 두껍다면 햇빛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거실이나 주방처럼 활동이 많은 공간은 밝은 색상으로 꾸미고, 수면을 취하는 공간은 과도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한 얇은 커튼을 설치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5분간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침대나 소파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한 번에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가장 편안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 식사하는 장소는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정하시고,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는 동쪽 창가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햇빛은 우리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치유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충분한 햇빛을 받는 것이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수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방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거울을 이용해 빛을 반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향과 위치의 기운 활용법입니다. 조선시대 풍수의 대가 이중환 선생은 터는 곧 운명이요, 방위는 곧 건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의 위치뿐 아니라 집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방향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방향에 따른 기의 흐름이 신체 균형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방향으로 배치된 침대에서 자면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대를 동북쪽으로 배치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잔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아침 기상 시 피로감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운동기구와 휴식 공간의 방향을 조정한 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향 공간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동쪽에 휴식 공간을 만든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50%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오전 시간대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향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침실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되 문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세요. 둘째, 거실에서 주로 앉는 자리는 남쪽을 바라보도록 하되 등 뒤가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기의 흐름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식탁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되 의자에 앉았을 때 창문이나 문이 바로 등 뒤에 오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운동이나 활동하는 공간은 남쪽에 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은 동쪽에 배치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침대나 소파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컴퓨터나 TV를 보는 방향도 조정해 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하는 방향입니다. 한 주 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식사를 해보시고 어느 방향에서 식사할 때 가장 맛있게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찰과 변화가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맞는 좋은 기운의 방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방향 배치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을 부르는 색채의 기운입니다. 고대 동양의 의학서 황제내경에서는 오색이 조화로우면 기가 순환하고 건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이 가진 에너지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색채가 주는 영향에 더 민감해집니다. 너무 어둡거나 칙칙한 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지내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식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색이나 어두운 색으로만 꾸며진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률이 40% 더 높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진행된 연구 사례를 보면 식당 벽면을 따뜻한 살구색과 연한 노란색으로 바꾼 후 입소자들의 식사량이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식욕부진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의 경우 식사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실버케어 센터는 거실 공간에 옥색과 하늘색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대화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활동량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색채의 기운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침실은 연한 하늘색이나 라벤더색을 활용하세요. 이는 편안한 수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둘째, 거실은 살구색이나 연한 베이지색을 주색으로 사용하되 포인트로 녹색 식물을 두세요. 이는 활력을 높이면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식당이나 주방은 연한 노란색이나 살구색을 사용하세요. 이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화장실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고 연한 초록색이나 하늘색을 포인트로 사용하면 청결하고 상쾌한 기운을 줍니다. 색채 변화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당장 벽지를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커튼이나 방석, 테이블보 같은 작은 소품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동안 창 밖의 하늘색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할 때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식기를 사용해 보세요. 또한 계절마다 방 안의 포인트색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색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적절한 색채 활용이 건강과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의 색을 기억하셨다가 그 색을 생활 공간에 조금씩 더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운이 모이는 건강한 수납과 정리법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수대가 홍만선은 물건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기운도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모으고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으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3배 높아지고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수납 정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불안감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약통과 건강보조식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복약 수능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한 달 한 곳 정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한 공간씩 차근차근 정리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만족도가 6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리된 공간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가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모이는 정리수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 자리에 법칙을 만드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 선반에,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아래나 위 선반에 두되 반드시 같은 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손이 닿는 거리의 법칙을 지키세요. 약이나 안경 같은 중요한 물건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되
반드시 같은 색상의 바구니나 통에 정리해 두세요. 셋째, 비오는 시간에 법칙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5분씩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냉장고 한 칸을 정리하는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통로의 법칙을 지켜주세요. 이동하는 공간에는 절대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 가는 길은 완전히 비워두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침대 옆 협탁부터 정리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으로 옮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약봉지와 영수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투명한 바구니를 활용하면 물건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체크카드, 안경, 약과 같은 중요한 물건은 현관 가까운 곳에 전용 바구니를 만들어 두세요.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건강한 기운을 모으는 중요한 생활 수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리된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됩니다. 오늘 배우신 4가지 법칙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방법은 수맥과 전자파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조선시대 풍수의 대가 이정용은 물의 흐름이 곧 기의 흐름이니 편안한 잠자리는 물길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수맥과 전자파 문제와도 직결되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수맥과 전자파의 영향은 노년기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수맥이 지나가는 곳이나 전자파가 강한 곳에서 장시간 생활하면 관절통이 심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침대 아래로 수맥이 지나가거나 전자제품이 많은 곳에서 수면을 취하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고 피로감이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수맥 탐지기로 확인된 수맥 지역을 피해 침대를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관절통을 호소하던 어르신들의 통증이 3개월 만에 45%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전자파 차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휴식 공간의 전자기기를 최소화하고 배치를 바꾼 결과 이용자들의 두통 호소가 35% 줄었고 특히 오후 시간대의 피로감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맥과 전자파의 해로운 영향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침대는 벽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벽 속에는 전선이 지나가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TV나 컴퓨터는 침대에서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하세요. 특히 취침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창문 근처나 베란다와 가까운 곳은 수맥의 영향을 받기 쉬우니 가능한 실내 쪽으로 침대를 배치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우선 잠자리 주변의 전자기기부터 정리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침대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를 기록해두면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자실 때도 소파나 의자의 위치를 전자제품으로부터 멀리 두세요. 특히 전기장판은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대신 면이나 울로 만든 담요를 활용하세요. 수맥과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대의 불청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영향에 더욱 민감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복을 부르는 노년층 맞춤 풍수 비법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햇빛과 기운의 흐름을 활용하는 법, 방향과 위치의 기운 활용법, 건강을 부르는 색채의 기운, 기운이 모이는 건강한 수납과 정리법, 그리고
수맥과 전자파를 피하는 지혜였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큰 돈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건강과 활력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내일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5분간 햇빛을 받아들이겠다. 또는 오늘은 침대 주변의 전자제품을 정리해 보겠다와 같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주말에는 15분만 시간을 내어 이번 주에 실천한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어떤 변화를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는지, 잠은 더 잘 오게 되었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워졌는지 등을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이 한 달에 한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매달 하나의 방법에 집중해서 실천해 보세요. 첫 달에는 햇빛 받기, 두 번째 달에는 방향 바꾸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부담 없이 모든 방법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우신 풍수 비법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행복 나침반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생활 속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